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때 타이레놀 하나를 삼키면 신기하게도 통증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돼요? 약이 위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머리 아픈 걸 아는 거죠? 더 신기한 건 무릎이 아플 때도 배가 아플 때도 똑같은 진통제 하나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작은 알약이 어떻게 우리 몸 구석구석을 다 찾아가서 통증을 없애주는 걸까요? 오늘은 이 마법 같은 일이 실제로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진통제를 삼키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떨어지는데 여기서부터 약의 진짜 여행이 시작되거든요. 위장은 강력한 위산으로 가득 찬 곳이라 진통제는 여기서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그렇게 액체 상태가 된 약 성분은 소장으로 이동하고 소장벽을 통해 혈관 속으로 스며들어가죠. 이때부터가 중요한데 혈관을 타고 일단 간으로 가서 독성 검사를 받습니다. 간이 이 물질 괜찮네 하고 통과시켜주면 그제야 전신 혈액 순환에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혈액은 온몸을 돌잖아요. 그렇다면 진통제도 결국 몸 전체를 돌아다니는 건데 어떻게 아픈 부위만 골라서 작용하는 걸까요? 사실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진통제는 아픈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온몸을 다 돌아다니면서 작용하는 거거든요. 이해하려면 먼저 통증이 뭔지부터 알아야 해요. 우리가 팔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하지만 실제로 통증을 느끼는 곳은 뇌입니다. 몸에서는 그냥 신호만 보낼 뿐이죠. 이 과정을 자세히 보면 우리 몸 조직 곳곳에는 사이클로옥시게네이스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걸 줄여서 COX라고 부릅니다. 세포가 다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라키돈산이란 물질을 방출하거든요. 그러면 COX가 이걸 받아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새로운 물질로 바꿔버립니다.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문제인데 이게 만들어지면 곧바로 말초신경계의 수용체에 달라붙어요. 그러면 말초신경이 전기신호를 발생시켜서 중추신경계, 그러니까 뇌와 척수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뇌는 이 신호를 받아서 여기가 아프구나 하고 인식하면서 동시에 그 부위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통증 신호가 강하면 뇌세포 중에서도 성상세포라는 녀석이 또다시 똑같은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럼 뇌 안에도 COX가 있거든요. 그래서 뇌에서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면서 통증이 증폭되는 거예요. 이미 아픈 걸 뇌가 알고 있는데 뇌 자체에서 또 한 번 통증을 만들어내면서 그 고통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통증의 정체죠. 그럼 진통제는 이걸 어떻게 막을까요? 먼저 이부프로펜 같은 엔세이지 계열 진통제부터 봅시다. 이 약은 아주 영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다친 세포가 내보내는 아라키돈산처럼 생긴 가짜 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COX 효소한테 나 여기 있어 하면서 달라붙는데 딱 달라붙기만 하고 아무 반응도 안 일으킵니다. 마치 자물쇠 구멍에 열쇠 대신 이쑤시개를 꽂아놓은 것처럼 COX가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프로스타글란딘이 안 만들어지니까 말초신경이 뇌한테 보낼 통증 신호가 사라지는 겁니다. 뇌는 신호를 못 받으니까 통증도 덜 느끼고 염증 반응도 줄어들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약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모든 COX를 막는다는 점입니다. 아픈 부위만 골라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전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건 아픈 부위에서 나오는 신호 때문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아픈 곳의 통증만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은 좀 다르게 접근해요. 이 약도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는 건 똑같은데 조직의 COX는 그냥 무시하고 뇌로 직진합니다. 그리고 뇌 안에 있는 COX만 콕 집어서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한 통증 증폭 현상, 그러니까 뇌에서 통증을 에코처럼 울려 퍼지게 만드는 그 과정이 차단되는 겁니다.
다친 부위에서는 여전히 신호가 올라오지만 뇌에서 그걸 크게 키우지 않으니까 통증이 훨씬 약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둘 다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는데 왜 이부프로펜은 뇌로 못 가고 아세트아미노펜은 뇌로 갈 수 있는 걸까요? 이건 혈액-뇌 장벽이라는 특수한 보안 시스템 때문입니다. 뇌는 너무 중요한 기관이라 혈관과 뇌 사이에 삼엄한 경비를 세워놨거든요. 대부분의 물질은 이 장벽을 통과 못하는데 아주 작은 틈새가 몇 개 있어요. 이부프로펜은 분자 크기가 크고 극성을 띠는 물질이라 물에 잘 녹고 끈적거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틈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반면에 아세트아미노펜은 분자가 작고 비극성이라 기름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미끄러지듯이 혈액-뇌장벽을 쉽게 통과합니다. 그래서 뇌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뇌로 직행하는 방식에는 단점도 있어요. 다친 부위에서 만들어지는 프로스타글란딘은 여전히 생성되고 그 신호도 계속 뇌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뇌는 여전히 아, 여기 다쳤구나 하는 걸 알고 있고 염증 반응도 일으킵니다. 다만 뇌에서 통증을 증폭시키는 건 막히니까 통증은 덜 느끼는 거예요. 반면 이부프로펜은 조직에서부터 신호 자체를 차단하니까 염증도 줄이고 통증도 줄이는 이중 효과가 있죠.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 하나. 왜 아세트아미노펜은 조직의 COX는 무시하고 뇌의 COX만 막는 걸까요? 사실 COX 효소에도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CONOX-1은 주로 조직에 있고 COX-2는 뇌에 많이 분포해 있거든요. 이 둘은 구조가 살짝 다른데 아라키돈산이나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우리 몸의 자연 신호 물질들은 단순한 구조라 둘 다 잘 맞습니다. 근데 아세트아미노펜은 COX-2하고만 딱 맞는 아주 특수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퍼즐 조각처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상대가 COX-2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뇌로 들어가서 COX-2 발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진통제는 아픈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근데 통증이라는 게 특정 부위에서 생긴 신호가 뇌로 전달되고 뇌에서 다시 증폭되는 과정이거든요. 진통제는 이 신호 전달 체계 자체를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부프로펜은 신호 발생 지점을 막고 타이레놀은 신호 증폭 지점을 막는 겁니다. 둘 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느끼는 통증을 줄여주지만 작동 방식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부프로펜은 염증도 같이 잡아주니까 관절염이나 근육통에 좋고 타이레놀은 뇌에서 직접 작용하니까 두통이나 열에 효과적인 겁니다. 의사들이 증상에 따라 다른 진통제를 권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메커니즘 차이 때문이에요. 신기하게도 우리 몸은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 작은 알약 하나가 이 복잡한 시스템에 정확히 개입해서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